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 보고 영상 스트리밍하고 친구랑 메시지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실 그 뒤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엔진이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요, 이 엄청난 편의 뒤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죠. 이거 정말 놀라운 예측 아닌가요?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가 뭐라고 하냐면요. 불과 100년 안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경제대국인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랑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 한 문장만 들어와도 이게 얼마나 거대한 문제인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에너지가 결국 엄청난 열을 만들어내는데 과연 우리는 이 디지털 세상이 과열되어서 멈춰버리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수십만 대의 서버가 내뿜는 이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수십 년 동안 데이터 센터에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왔던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해답은 아주 오랫동안 바로 공기였습니다.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의 수천 배짜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CRAC라고 불리는 거대한 산업용 공조기를 설치해서요. 서버룸 전체에 차가운 공기를 계속 뿜어주는 거죠. 이게 아주 오랫동안 업계의 표준, 그러니까 정석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무작정 찬바람만 불어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서버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공기랑 새로 공급되는 차가운 공기가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였어요. 그럼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이 두 가지 전략입니다. 아예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콜다일 방식, 반대로 뜨거운 공기가 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핫다일 방식. 결국 목표는 하나예요.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나지 못하게 해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자 이거죠. 이 CRAC에 차가운 공기를 공급해주는 심장 같은 역할이 바로 칠러라는 거대한 냉각 설비인데요. 이 칠러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순행식은 처음 설치할 때 돈이 좀 들지만 운영비가 싸고 효율이 좋아서 큰 데이터 센터에 딱 맞고요. 반대로 공냉식은 설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데이터 센터의 규모나 예산에 따라서 뭘 선택할 거냐 하는 전략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은 건지,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업계에는 아주 명확하게 딱 보여주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바로 PUE, 전력 사용 효율성이라는 지표인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자동차 연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공식도 쉬워요. 데이터 센터가 사용한 전체 전기량을 순수하게 서버 같은 IT 장비가 쓴 전기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PU의 점수가 뭘 의미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점수는 1.0이에요. 이건 뭐냐면 들어온 전기가 100% 전부 IT 장비에만 쓰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점수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PUE가 2.0이다? 이건 서버를 돌리는데 1만큼의 전기를 쓸 때 냉각이나 조명 같은 다른 곳에 똑같이 1만큼의 전기를 더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 낭비가 심한 거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데이터 센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이 공기 냉각 방식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인데요. 바로 공기라는 방식에 명백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바로 AI가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 시대가 확 열리면서 서버들이요, 예전과는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좁은 공간에 어마어마한 성능을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공기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열을 미친 듯이 뿜어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차트가 그 한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가로축이 서버렉의 전력 밀도,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지냐는 건데 이게 높아질수록 공기 냉각의 효율은 말 그대로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공기는 물리적으로 액체보다 밀도가 훨씬 낮아서 열을 빨리 뺏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바람을 더 세게, 더 차갑게 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시점이 와버린 거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모든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새로운 해결책의 무대 위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액체입니다. 이 냉각 기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재미있는 패턴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방 전체를 에어컨으로 식혔죠. 이게 1단계. 그러다가 액체를 서버 바로 뒤까지 끌고 왔어요. 2단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열이 제일 많이 나는 CPU나 GPU 칩에 직접 액체 파이프를 연결해버립니다. 3단계. 자, 패턴이 보이시나요? 점점 더 열이 나는 바로 그 근원지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저 PUE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죠. 그리고 이 진화의 가장 마지막, 가장 끝판왕격인 단계에 바로 이 기술이 있습니다. 액침 냉각. 이름 그대로 서버를 통째로 액체 안에 푹 담가버리는 방식입니다. 네,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이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수하게 만든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액체에 서버를 그냥 통째로 담가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액체는 전자장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고요. 무엇보다 공기보다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수천 배는 더 뛰어납니다. 이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는요, 그야말로 혁명적입니다. 100kW가 넘는 그런 초고밀도 AI 서버 거뜬히 식혀내고요. 윙윙거리는 시끄러운 냉각팬이 싹 사라지니까 에너지 효율은 극적으로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는 거의 완벽한 침묵에 잠기게 됩니다. 심지어 거대한 공조 설비도 필요 없으니까 공간까지 절약되죠.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의 PU는 1.1 미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1.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IT 장비가 쓰는 에너지를 빼면 냉각 때문에 낭비되는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가상세계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무한히 커져갈 겁니다. 이 엄청난 성장을 현실 세계에서 감당하려면 어쩌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계들을 이렇게 차가운 액체 속에 담그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